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말입니다. 예, 연말. 이 연말에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한 해 동안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또 많은 상들이 주어지잖아요. 예. 저도 요즘 보면 이렇게 뭐 시상식 이런 거 많이 이제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진행 같은 거 하러. 근데 요즘 상들이 너무 남발되면서 그 상이 갖는 권위에 대한 그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같은 것도 이제 의문이 이제 사람들 입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요즘 뭐 공감하시죠? 이제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서 각 분야의 최고 성과를 낸 분들 혹은 단체들에게 많은 상들이 주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상들이 남발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그 수상 기준도 사실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그 상이 주는 권위라든가 그다음에 상을 보고 또 그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상이 좀 남발되고 있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우선 우리 인간들은 주변으로부터 그 인정받고자 하는,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매슬로의 5단계 욕구를 봐도요. 우리가 일단 뭐 의식주 관련된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다음엔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다음엔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존중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경제 수준이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은 이런 주변으로부터의 인정, 주변으로부터의 존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상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상을 수여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상을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력들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상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상을 주면서 이제 수상 대상자들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의 뭐 이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최근에 좀 수상 그 포상 제도가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간의 욕구 중에 이제 존중의 욕구랑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상 받고 싶은 욕구 다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학계에서도 이런 뭐 주기적으로 연마다 이렇게 수상하는 상이 있나요?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 연구 성과에 대한 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성과에 대한 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들이 학교에서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회에서도 주어지고요. 네. 왜 사람마다 근데 그러잖아요. 상복이 있다 없다. 교수님은 어느 편이세요? 아, 초등학교는 별로 상과 거리가 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상하게 제가 지금 방송생활 벌써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상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많은 포상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이나 저나 상복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운에 우리가 저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선정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이런 면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상제도가 너무 많아서 상이 남발되는 것도 또 문제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정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모호하게 진행되면서 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실추시키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선정 기준이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정 기준은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포상제도의 선정 기준은 그 구성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정량적인 접근과 정성적인 접근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량적인 접근에 의해서 수치에 의한 어떤 성과를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제도를 가져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게 또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정성적인 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학교에서의 포상제도를 얘기했는데 대부분 요즘 학교에서 그 교수의 역량 평가는 연구 역량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량 평가에서 등한시되는 교육에 아무래도 시간을 덜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뭐 대학 평가에 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연구 역량에 비해서 교육 역량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교육 부실화를 낳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네. 정성적인 접근도 같이 가져가는 것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는 그 수상자를 네. 수상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하는 그 네.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적인 역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적절한 어떤 상벌, 사회 구성원 간의 이제 어떤 규칙과 어떤 제도, 규율을 위해서 이런 상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상제도라는 게요.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네. 뭐 사실 그 동기부여적인 그렇죠, 동기부여. 네. 방법론에서 보면 네. 이 포상제도만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 입장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네. 때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도 네. 굉장히 그 조직원들,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상제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제도의 어떤 선정 기준을 통해서 그 조직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될 어떤 지향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건강한 그런 경쟁 문화를 또 유도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네. 그러한 동기부여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을 때는 예. 어떤 역기능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조직이나 사회의 신뢰가 네.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브롬의 기대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네. 노력한 만큼 성과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성과가 만들어진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네. 긍정적인 평가가 만들어진 만큼 충분한 그리고 수상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리고 네. 그러니까 노력, 성과, 평가, 보상 간의 연계고리에 대한 어떤 구성원들의 믿음이 있으면 네네. 구성원들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포상제도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면 공정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노력, 성과, 평가, 보상 간의 어떤 연계고리가 느슨해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조직 내에 이제 신뢰가 깨져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연말에 보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 뭐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셔도 이달의 종업원, 올해의 종업원 맞아요. 사진과 함께 사진을 올려놓죠. 이름을 네. 굉장히 사실은 뭐 조직 입장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아.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해 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에서 과정의 공정성은 좀 등하시하고 네. 결과의 균등성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서 제대로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기식 포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뭐 이달에 크루 뭐 이런 거 이제 올려놓잖아요. 예. 돌아가면서 좀 얼굴 붙여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네. 그러한 연계고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직 구성원의 어떤 신뢰가 깨질 수 있고 네네. 포상제도가 어떤 동기부여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최근 영화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지만 우리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연말마다 굉장히 그 많은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많죠. 예, 이제 소소하게 뭐 이제 분야별로 뭐 아나운서들 간에도 이제 상을 이렇게 주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회사에서 누가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 그냥 막 그렇죠. 나눠 나눠 먹기. 먹기식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요즘 드는 생각은 그 트로피 집에 저기 갖다 놓으면 뭐하나. 네, 그렇지 않나요? 이 보상이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예, 맞습니다. 아주 두둑한 봉투를 준다든지 뭐 해외여행을 제가 너무 속물처럼 얘기하면 농담입니다. 자, 그럼 포상제도의 원칙은 어떤 게 좀 앞서 있어야 말씀을 될까요? 드렸는데요. 포상제도의 몇 가지 원칙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공개성인데요. 포상은 반드시 이제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네. 밀실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의 문제인데요. 네. 그 포상제도의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기해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보면 사회 조직에 참 많은 상들이 있지만 네. 저 상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포상제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포상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상 시기에 따라서 그 맞습니다. 효과가 네. 굉장히 더해질 수도 맞아요. 있고 네네. 반감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포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포괄성에 관한 문제인데, 포괄성이요? 예,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 누구나 수상의 대상자가 될 수 될 수 있다는 있다.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은 모두 이렇게 아우르고 가는 그런 포상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로는 예시성입니다. 네네.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일 앞서서 말씀드린 공개성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포상의 기준, 선정 과정, 시기 같은 것들이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져야만이 포상제도가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정기성과 비정기성이 있어요. 대부분 포상은 이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많은 포상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비정기적인 포상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조직 구성원이나 사회 구성원이 긴장을 늦추지 맞습니다. 않고 긴장감을 뭔가 주죠. 맞아요. 성과를 네. 내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왜냐하면 뭐 연말에 있는 각종 시상제들을 보면 연말 가서 보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내는 거기에 성과가 맞춰서. 돋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인데요. 앞서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상 과정에서도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포상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돈봉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트로피만 준다든가 하면 네. 동기부여가 안 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포상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포상제도의 중요성 들려주실 얘기가 있다면서요. 뭐 네. 제갈 양이 한 말을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상은 공을 세우도록 장려하고 벌은 법령 위반을 근절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상은 공평해야 하고 벌은 균등해야 한다. 어떤 때에 상을 내리는지 알면 용감한 자는 사력을 다할 것이고 어떤 때에 벌을 내릴 줄 알면 사악한 자는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을 잘 한 대로 이렇게 중진을 모아가고 그다음에 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상과 벌을 아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뭐 제갈량이 남긴 말인데요. 네네. 오늘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우리 교수님께 특별 공로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네요. 말로 때우려고 했더니 뭐 나중에 뭐 방법이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